리얼리티 트랜서핑 제3장 꿈속에서 할 수 있을까 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이다. 그 어떤 사람도 산자든 죽은 자든 만날 수도 있고 꿈속에 다른 연기자들이나 무대 소품들을 가지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며 다른 별로 날아갈 수도 있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음악을 지어내고 리허설을 하고 여행을 다닐 수도 있다. 이에 비한다면 환각제는 어린아이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이것은 건강에 위협도 없다. 꿈으로부터 어떤 정보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불가능한 것이 있다. 꿈속의 물체를 현실 속으로 가져오는 것 말이다. 아무튼 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 어떤 꿈을 꿨는지를 기억해낼 수가 없다면 잠잘 때 눕는 방향을 바꿔보라. 가장 좋은 것은 머리가 북쪽을 향하게 누워서 자는 것이다. 서쪽을 향하고 자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그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지구 자기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자면 꿈이 더 흥미롭고 다채로워지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각몽이 잘 되지 않거나 그런 것에 관심이 없더라도 상관없다. 트랜서핑 훈련에서 자각몽은 특정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없이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게다가 자각몽에는 감추어진 위험이 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 그래. 사람의 관심을 끌어놓고서 이젠 또 겁을 주겠다는 건가? 하지만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 자각몽은 미지로 향한 비밀의 문인 것을, 그 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위협을 경고하지 않는다면 무책임한 짓이 될 것이다. 이 위험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는 당신도 곧 알게 될 것이다. 꿈의 공간. 보호구역 감시원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자각몽 속에서는 왜 무엇이든 가능한 것일까? 그리고 꿈은 왜 마치 현실처럼 그토록 생생하게 보이는가? 무의식적인 꿈에서나 자각몽에서나 우리는 모든 광경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매우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때로는 꿈속의 광경이 현실보다 더 다채롭고 생생한 색깔과 선명도를 지니기도 한다. 이 심상들은 우리의 뇌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잠이 들면 뇌가 이 꿈속의 이미지들을 마치 깨어서 보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라는 가설이 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입증하지 못했다. 트랜서핑 모델은 꿈이라는 현상을
이와는 사뭇 다르게 해석한다. 잠재의식은 저 혼자서 무엇을 상상해내는 게 아니라 단지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가능태 공간에 직접 연결되는 것이다. 임의의 대상을 자세히 살펴본 다음 눈을 감고 같은 모습을 상상 속에 떠올려 보라. 아무리 뛰어난 심상화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눈을 감고서는 눈을 뜨고 직접 보는 것만큼 상세하게 그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뇌가 만들어낸 심상이란 화질이 형편없는 사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뇌가 이 사진을 모종의 신경 활동으로서 저장한다고 가정해보자.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신경세포의 숫자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저장된 모든 사진의 기억을 떠올리기에는 신경세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의 기억과 꿈이 신경세포 속에 적혀 있는 것의 재생물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런 세포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단 말인가. 트랜서핑의 틀에서는 신경세포를 컴퓨터의 기억장치와 같은 정보 저장 장치로 보지 않는다. 뇌는 실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태 공간에 정보의 주소와 비슷한 무엇을 담고 있다. 아무리 해도 우리의 뇌는 한정된 양의 데이터만을 저장할 수 있다. 뇌가 완벽한 생물학적 시스템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떠올리고자 하는 모든 기억을 뇌 자체가 저장하고 있기란 불가능하다. 게다가 뇌는 꿈과 같은 완벽한 가상현실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 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고 생생한 심상을 눈을 감고 만들어내는 것이 쉬운 것일까? 뇌가 꺼져 있을 때 뇌에게 스스로 만들어내는 심상을 더 선명하게 보는 능력이 생긴다는 설득력 없는 주장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지 말라. 말했듯이 마음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은 만들어낼 수가 없다. 단지 낡은 벽돌로서 새로운 형태의 집을 지을 수 있을 뿐이다. 마음은 이 벽돌과 그것을 어떻게 짜맞추어 집을 짓는지에 관한 원시적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마음은 그 이상의 자세한 것은 종이에 적어두거나 다른 저장 매체에다 간수한다. 그 밖에 다른 정보는 모두 가능태 공간으로부터 영혼을 통해 마음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트랜서핑 모델에서 마음이란 뭔가 좀 원시적인 시스템으로서 그 작용을 기술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오늘날 과학자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이다.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마음은 어떻게든 자신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영혼의 본질은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 생명체의 지능에 감추어진 비밀은 생명체의 마음과 영혼의 일치, 그리고 그 상호작용에 있다. 지금까지 인공두뇌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노력은 실제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식작용의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가 영혼이 하는 것처럼 가능태 공간에 동조하여 거기서 정보를 꺼내오는 기계를 만드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어떻게 해서인지는 몰라도 마음은 가능태 공간에 원하는 섹터의 주소를 기억해내는 능력이 있다. 어떤 것을 기억해내고자 하면 마음은 영혼을 향하고 영혼은 다시 해당 섹터의 주파수에 동조한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동조에 서툴거나 아니면 마음이 주소를 잘 기억해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마음과 영혼이 그 일에 의기투합하지 못한다. 어느 쪽이든 간에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기억은 완벽하지 않다. 아무튼 우리의 영혼은 가능태 공간에 현실화되지 않은 섹터에 무작위로 동조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꿈속에서 보는 심상들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경계 밖의 공간이 마치 현실처럼 그토록 생생한 이유인 것이다. 꿈은 흔히 생각하는 것과 같은 환영이 아니다. 마음은 꿈을 상상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보고 있다.